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70이라 심층 분석 2부입니다. 1070이라는 엄청난 떡밥이 있던 역대급 스토리였던 만큼 심층 분석을 1부, 2부로 나누었습니다. 1부는 고정글을 참고해주세요. 원피스 1070이라 심층 분석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070이라에서 주목할 장면은 바로 마리조아로 가는 쿠마입니다. 저는 당연히 쿠마가 보니에게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쿠마는 마리조아로 돌진했죠. 도대체 쿠마는 왜 마리조아로 갔을까요? 사실 왜 마리조아로 갔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단서가 너무 없어서 뭐라 말하기에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바로 200년 전에 갑자기 성지 마리조아를 덮쳤다는 전설의 철의 거인입니다. 전설의 철거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뜬금없이 마리조아를 덮쳤습니다. 마치 이번 1071화의 쿠마처럼 말이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067화에서 베가펑크는 보니에게 줘야 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는 그건 쿠마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베가펑크가 보니에게 줄 건 쿠마와 관련될 거라는 점, 악매의 열매를 만들 정도의 베가펑크의 과학력, 그리고 베가펑크가 선역이라는 점을 종합해본다면 베가펑크가 쿠마의 인격을 따로 빼놨고 보니에게 쿠마의 인격을 준다는 가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이 가설이 맞다면 현재 마리조아로 달려간 쿠마는 몸만 쿠마지 인격은 쿠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혹자들은 말할 겁니다. 쿠마의 인격이 없는데 쿠마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펑크하자드에서 해결이 되었는데 펑크하자드에서 로는 스모커와 타시기의 인격을 바꾸었습니다. 다만 스모커의 몸을 가진 타시기는 스모커의 능력을 사용했죠. 다시 말해 인격이 아닌 몸 자체의 능력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없다 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들어와 가설을 정리하자면 베가펑크는 쿠마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마리조아로 간 쿠마는 쿠마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맨 처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쿠마는 200년 전 마리조아를 습격한 철의 거인처럼 갑자기 마리조아로 향했다는 겁니다. 혹시 베가펑크는 쿠마를 인간 명기로 만들기 직전 마리조아의 거대 철거인의 프로그래밍을 쿠마에게 옮겨놓은 건 아닐까요? 혹은 인격을 바꿔놨거나. 그렇다면 쿠마는 거대 철거인을 통해 부활할지도 모르겠네요. 즉 이번 1071화에서 베가펑크가 쿠마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몸을 통해 부활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 주요 장면은 밀짚 모자를 사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루치입니다. 사실 이 장면 루치가 너무 추하다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리 구독자이신 송현우님이 루치 입장을 대변해주셨는데 루치 입장에서는 웬 실력 없는 꼬맹이가 업무 방해하면서 덤비길래 손 좀 봐줬더니 며칠 만에 미친듯이 강해지며 패배하고 CP9까지 잘립니다. 근데 2년 뒤에 뜬금없이 사원까지 돼서 승질나는데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진짜 인정하기 싫을 거라는 거죠. 이 글을 보며 루치의 입장을 공감 못한 걸 깨달았습니다. 루치의 이런 마음까지 헤아린 오다쌤 최고네요. 다만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루치의 열등감입니다. 1069화에서 루치가 각성을 하자 베가펑크는 말합니다. 동물계의 각성은 인격이 잡아먹히고 마는 경우가 많지. 저는 이 대사와 이번 루치의 열등감을 보며 생각해본 건 악마와 계약을 한 악당들의 최후였습니다. 보통 만화나 영화에서 악당이 강해지기 위해 악마의 힘을 빌리지만 그 이상의 힘을 빌리다가 악마에게 몸을 뺏기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원피스에서 이 경우가 인격이 잡아먹히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러다 루치 인격이 잡아먹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보통 악당이 처음에 손쉽게 이겼던 주인공에게 나중에 패배하는 경우 열등감을 가지며 악마의 힘을 계속 빌리다가 인격을 뺏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입니다. 만약 루치가 악마에게 인격을 뺏겨버린다면 혹은 뺏기지 않아도 악마에게 인격을 뺏길 수 있는 대사 떡밥이 나온 만큼 주 루피는 원피스 스토리의 주인공답게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힘든 상황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동물계 열매를 먹은 루피는 블리치의 이치고처럼 자신도 모르게 악마에게 자신의 한계 이상의 힘을 빌리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주인공인 만큼 루피는 인격이 뺏기지는 않겠지만 이치고처럼 뺏긴 뒤 다시 되찾는 내용이 나올지 처음부터 뺏기지 않고 견뎌낼지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다음 주 장면은 섬 내의 아군을 이야기하는 베가펑크입니다. 저는 1070이라 심층 분석 1부에서 두 명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이야기했는데 그 인물은 스튜시와 료큐큐였습니다. 다만 이번 1070이라 2부를 통해 료큐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SBS 질문 코너에서 한 독자가 류큐큐와 후지토라가 세계 정부의 반감을 가진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실제 류큐큐가 세계 정부의 반감을 가진 것처럼 오다쌤이 얼버무린 점으로 보아 류큐큐는 세계 정부에게 반감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세계 정부에게 쫓기는 베가펑크의 아군이 류큐큐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와노쿠니에서는 연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류큐큐가 베가펑크의 아군일 수도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1071화에서 베가펑크는 이 아군이 CP제로만 막아준다면 탈출 정도는 간단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현재 CP제로에는 루치, 가쿠, 퓨시 그리고 세라핌들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베가펑크는 이 아군이 CP제로를 쉽게 막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아군의 강함은 적어도 CP제로 3명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강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해군 대장은 돼야 이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류큐큐가 아군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75권 SBS입니다. 원피스 75권 질문 코너 SBS에서 오다쌤은 한 가지 재밌는 스토리를 말해줍니다. 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차기 대장을 돼지와 가파로 하자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죠. 원숭이, 돼지, 가파, 서유기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버리고 현재 호랑이와 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유는 있지만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76권 SBS에서 나오며 독자는 해군 대장이 소와 호랑이가 된 이유는 12지신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오다쌤은 동요하며 들킨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렇죠. 해군 대장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즉 12지신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독자는 더 나아가 12지신에서 미하고 신의 한자를 합치면 모모타로를 의미하는 곤이 되고 12지신에서 축하고 인의 한자를 합치면 도깨비를 의미하는 귀문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모모타로 이야기 속 모모타로, 개, 꿩, 원숭이의 상대가 도깨비인 것처럼 소와 호랑이를 새로운 대장으로 잡은 건 기존의 해군 대장, 원숭이, 개, 꿩의 사선과 대척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즉, 이 독자는 12지신과 모모타로 이야기 떡밥을 근거로 개, 원숭이, 꿩을 의미하는 아카이노, 키자루, 아오키즈와 소, 호랑이를 의미하는 류큐큐, 후지토라는 기존 대장들과 달리 대척되는 성격을 가질 거라는 거죠. 오다슴이 정답인 것처럼 당한 걸로 보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 걸로 보입니다. 정말 류큐큐도 후지토라처럼 세계 정부의 적대적인 자인 걸까요? 다음 주의 장면은 프론티어 돔이 해제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를 해제한 인물이 시리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1070이라 심층 분석 일부를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 장면은 써니오를 공격하는 카쿠입니다. 카쿠가 써니오를 공격하자 조로는 가볍게 이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 둘의 대결이 잠시 나오죠. 이번 에그에 대해서 루치와 루피의 대결이 나오며 일부가 오마주되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조로와 카쿠 대결에 루피 루치처럼 또 나온 만큼 에그에 대해서 일부의 장면이 오마주되는 장면이 또 나올 거로 보이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하치노스로 향하는 거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많은 사람들이 거프가 죽는다 안 죽는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프와 티치가 싸우며 거프가 이길 수 있을까요? 혹자들은 비능력자인 거프는 티치의 약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다만 어둠 열매를 먹은 티치는 능력자들이 능력을 못 사용하게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비능력자에게 어둠 열매가 소용없는 거지 티치에게 약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로조의 라이벌이자 해군 영웅 거프가 티치에게 패배하며 죽을까요? 정답은 오다쌤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의 대결의 승패나 생사는 원피스 스토리가 이끄는 대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실예로 티치는 여인섬에 등장했지만 레일리가 이를 막아냈습니다. 레일리가 티치의 목적을 방해했지만 티치는 레일리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토리상 레일리와 티치가 지금 싸우면 안 되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 레일리의 등장은 다음 스토리를 위한 초석이라는 겁니다. 즉 티치와 거프의 대결 역시 다음 스토리 전개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거프가 무조건 티치에게 패배해서 죽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클리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경찰이 범죄 조직에게 납치된 제자 경찰을 구하려는데 그 범죄 조직에 자신의 친한 경찰이 스파이처럼 잠입해 있다. 이런 스토리는 보통 이렇게 흘러간다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상황의 클리셰를 이야기해보자면
범죄 조직은 믿음이 가지 않는 경찰 출신 조직원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그자와 일했던 경찰을 잡아온 뒤 죽여보라고 합니다. 그때 스파이 경찰의 고참이 나타나 스파이 경찰과 대립하죠. 이 둘이 대립하는 동안 다른 동료 경찰들의 활약으로 제자 경찰은 구해지죠. 다만 동료를 죽일 수 없어 당황하던 중 고참 경찰이 오히려 잡혀버리고 스파이 경찰관이 고참 경찰을 죽이며 조직의 믿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클리셰 때문에 저는 티치가 코비를 납치한 이유가 아오키지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티치가 코비를 납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오키지에게 코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이유가 가능하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거프가 티치를 마주치는 시점은 코비를 죽이려는 아오키지를 바라보는 시점일 거라는 겁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거프와 티치의 대결이 나오겠죠. 다만 현재 아오키지는 자신을 희생해 검은수염 해적단에 잠입한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거프가 이 상황을 이해한다면 거프는 클리셰처럼 오히려 아오키지에게 죽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클리셰상 티치 대 가프보다 아오키지 대 가프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오키지 대 가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개인적으로 저는 거프 대 티치가 본격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샹크스와 티치의 대결 구도는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티치 대 샹크스가 조만간 나올 거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거프 대 티치가 나온다면 티치가 거프를 이겨도 티치는 몸이 성할 리가 없겠죠. 즉 몸이 성하지 않은 티치 대 샹크스의 대결이 나오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러한 정황들을 생각해본다면 티치 거프의 생사를 건 싸움은 안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건 만약 거프와 티치가 대결한다 해도 거프가 티치를 이기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인공의 최종 보스로 평가받는 티치가 거프에게 패배 후 임펠다운에 간다면 스토리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다셈이 완결 계획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5년으로 잡았다면 티치가 임펠다운에 잡혔다가 다시 탈옥하고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오다셈이 완결이 5년 정도 남았다고 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즉 3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티치가 거프에게 패배, 임펠다운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죠. 다음 주 장면은 엘바프에 도착한 키드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루피, 키드, 로우는 각각 다른 목적지로 향했다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길로 간 로우는 티치를 만났고 루피는 정부의 섬으로 갔고 키자루와 해군 함대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키드는 현재 루피, 로우의 추후 목적지자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는 걸로 예상되는 엘바프로 가게 되었죠. 그냥 바로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을 거로 예측되는 엘바프로 아주 쉽게 간 키드, 꿀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